네, 이번 시간에는 지도학습 알고리즘 네 번째 시간으로 선형회귀를 마무리할 거고요. 그래서 선형회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기본적인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했다면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다항식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래서 이제 폴리노미얼의 차수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모델의 오버피팅이나 언더피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는 레귤러리제이션에 대해서 다루고 선형회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 예전에 그 전 시간까지 했던 선형회귀 모델을 보면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2차원의 입력이 있을 때 이렇게 뭐 바이어스 텀, 이제 첫 번째 인풋에 대한 웨이트, 두 번째 인풋에 대한 웨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이루는 리니어 모델을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데이터들이 비선형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이제 모델을 세우고 그 모델을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면은 사실 단순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면은 폴리노미얼의 각 항들을 이제 새로운 피처로 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2차 이제 x1이라는 하나의 입력을 가지고 있고, 걔에 대해서 0차, 1차, 그리고 2차 항으로 이루어진 모델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인풋을 가지고 그냥 새로운 피처를 하나 생성을 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 스칼라 하나가 입력이 들어왔다면 얘를 이제 3차원의 벡터로 새로운 입력, 새로운 피처로 만들어서 이제 0차항, 1차항, 2차항의 새로운 그런 값으로 우리가 피처 매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동일하게 뭐 예를 들어서 클로즈드 폼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노멀 이퀘이션을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한다면은 요거를 이제 새로운 벡터, 뭐 예를 들어서 Z1, Z2, Z3라는 새로운 벡터로 간주를 해서 그 새로운 벡터에 대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뭐 여기에서는 우리가 x1이라는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2차 폴리노미얼에 대한 피팅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뿐만 아니라 뭐 x1, x2가 주어졌을 때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뭐 x1의 제곱, x1, x2 곱한 거, 뭐 x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피처든 뭐 어떤 논리니어한 피처, 아니면 뭐 차수가 올라가는 그런 피처들, 그런 것들도 다 그냥 새로운 어떤 피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생긴 새로운 피처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을 세운다면은 뭐 요렇게, 또 두 번째 웨이트에 대해서는 요렇게, 또 세 번째 웨이트에 대해서는 요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뭐 다항식이 됐든 이렇게 서로 곱해진 논리니어 항이 됐든 뭐 차수가 높은 항이 됐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은 여기 바로 위에서 보여드린 이 2차 항에 대한 이제 리그레션 아웃풋이 될 거고, 우리가 여기 파란색으로 나타내 있는 이 학습 데이터들을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선형 관계가 아니라 뭐 차수가 몇 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차수를 가진 폴리노미얼 피팅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차로 피팅을 한 그 결과가 여기 빨간색에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의 차수, 예를 들어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라고 하면은 모델의 차수를 우리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방금 앞에 보여드렸던 예시에서 파란색의 데이터들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 안에 숨어있는 차수가 몇 차가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운이 좋아서 여기 주어진 인풋 아웃풋 관계가 이제 몇 차의 관계일지 안다면은 우리가 그 차수를 활용을 해서 리그레션을 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주어진 인풋 아웃풋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차수를 모를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차수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뭐 선형으로 피팅을 할 수도 있고, 방금 본 것처럼 2차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뭐 10차, 20차,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모델이
복잡해지는 거죠. 더 복잡한 모델을 가지고 와서 더 복잡한 인풋 아웃풋 관계를 우리가 기술을 할 수 있게 될 텐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모델의 차수는 우리가 뭐 모델의 복잡도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복잡도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따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이제 모델의 과적합이라는 개념이 있고 미적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뭐 선형 리그레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모든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컨셉을 잡고 가기 위해서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사실 미적합보다도 과적합이 조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적합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일단 읽어보면은 이제 학습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학습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이제 처음 보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일반화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결국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경향성을 이렇게 얻어내는 거잖아요. 경향성 내지는 일반화라고 하는데, 일반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이제 새로 처음 보는 이런 인풋에 대해서도 그 경향성을 잘 추정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출력값을 얻어낼 수 있겠지만, 과적합이 일어난 경우에는 뒤에서 보겠지만 이제 너무 일반화가 과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향성이 좀 잘 추정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의 양이나 어떤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노이즈에 비해서 우리가 모델을 너무 복잡하게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과적합이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이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데이터 하나하나를 이제 기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얘네들을 좀 뭐랄까요,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모델의 피팅이 이루어지는 게 과적합입니다. 이제 반대로 미적합, 언더피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진 데이터에 비해서 모델이 너무 단순한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과적합에 비해서 미적합은 좀 해결하기가 쉬워요. 해결이 쉽죠. 왜냐하면은 모델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과적합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언제부터 이제 과적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이제 그런 거를 좀 예방하는 방법으로 이제 뒤에 가서 레귤러리제이션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들면은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에서의 언더피팅이랑 오버피팅이 여기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파란색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여기 안에 숨어있는 모델의 실제 참이 되는 차수가 몇 차인지 쉽게 예측을 하기 어렵겠죠. 일단 실제 차수는 여기 회색에 나온 것처럼 1차를 바탕으로 거기에 노이즈를 섞어서 생성을 해낸 데이터들인데, 우리는 사실 이 데이터가 실제로 어떤 모델을 따라서 생성이 된 데이터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모델의 예를 들어서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면은 이제 폴리노미얼의 차수를 이렇게 달리해 가면서 이제 모델의 피팅을 해볼 건데, 이제 모델의 이 디그리 차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 빨간색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델이 너무 복잡해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기 이 17차에 가게 되면은 여기 샘플 하나하나를 정말 완벽하게 따라가기 위해서 모델이 정말 이상한 형태를 띠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일반적으로는 이런 모델은 나오지 않겠죠.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향성, 노이즈가 섞여 있는 경향성을 찾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따라가는 거는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좀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오버피팅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이쪽으로 올수록 언더피팅이 발생을 하고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아주 양쪽 극단에서는 뭐 오버피팅이고 언더피팅인지는 알 수 있지만, 여기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얻고 싶은 모델이 적정한 차수 아니면은
적정한 복잡도를 가지고 있을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물론 그런 거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리그레션의 예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데이터를 보기에 좀 뭐 2차나 뭐 좀 차수가 있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1차로 피팅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언더 피팅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좀 적절한 피팅이 일어난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데이터 하나하나를 너무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의 노이즈를 허용을 하지 않고 아주 완벽하게 따라가려는 경향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할 수 있고요. 클래시피케이션, 우리가 아직 클래시피케이션을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카테고리를 구분을 해내는 어떤 경계선을 찾고 있는데 요것도 언더피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뭐 이게 옵티멀 할 수도 있죠. 그 맥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단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런 피팅이 조금 더 적합해 보이고요. 이렇게 이 파란색 영역에서 들어가 있는 빨간색 하나를 너무 중요하게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바운더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기서도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오버피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딥러닝도 그렇고 뭐 그냥 일반적인 머신러닝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어떤 인덱스가 있죠. 코스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에러 펑션이라던가 이런 거를 살펴보는데 우리가 데이터셋을 두 개를 나눠서 진행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이터셋이 있고 이제 학습할 때 사용하지 않고 이제 학습한 모델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을 하는 데이터셋이 있죠. 우리가 뭐 밸리데이션 아니면은 테스트 데이터셋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이제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에러가 점점 낮아지는 방향을 보이고 보통 밸리데이션은 트레이닝 데이터셋보다는 에러가 조금 크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제 오른쪽 아래로 가는 방향을 보이는데 이제 이런 이 에러의 그래프를 보고도 우리가 뭐 오버피팅, 언더피팅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적합한 피팅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차이는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사용을 한 데이터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우리가 학습할 때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에러가 높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러한 격차가 아주 극심하게 벌어지거나 심지어는 이 밸리데이션 에러가 이렇게 증가를 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수렴을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명확하게 오버피팅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밸리데이션이랑 트레이닝 사이에 에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조금 더 높여볼 수 있죠. 조금 더 잘해볼 수 있어요. 모델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에러를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우리가 여기서는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더피팅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언제 오버피팅이 일어나고 언제 언더피팅이 일어나고도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오버피팅을 뭔가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뭐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방법론에 고려를 해서 이제 오버피팅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레귤러 리제이션 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레귤러리제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두 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는 이제 리치 리그레션, 다른 하나는 라쏘라는 방법인데 이 두 가지 방법 안에 우리가 모델의 오버피팅을 어떻게 방지를 시키는지, 레귤러리제이션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을 해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레귤러리제이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봤을 때 코스트라는 비용 함수가 있었죠. 뭐
sum of square error라든가 뭐 루트 민 스퀘어 에러 이런 텀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뭐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했을 때 참값이랑 비교를 해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비용 함수를 그렇게 정의를 해서 그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이 코스트에다가 단순히 학습 데이터하고 학습 데이터를 얼마나 잘 이제 추종을 해냈는지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모델에 대한 페널티를 넣는 거예요. 여기도 나와 있죠.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페널티를 추가를 해서 우리가 모델이 복잡해지면 더 큰 값을 갖는 어떤 페널티를 줘서 우리가 코스트 함수에 그 모델 페널티를 같이 넣은 다음에 이제 sum of square error 같은 코스트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모델에 대한 페널티도 같이 최소화하도록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여기서 보고 있는 리치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리치 리그레션은 우리가 그냥 SSE만 넣으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리니어 리그레션이죠. 거기에다가 요런 텀을 추가를 했어요. 요런 텀을 추가를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1차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런 관계가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세타 0 더하기 뭐 0, x, 1 뭐 요런 거겠죠. 그리고 요렇게 두 번째 모델이 있다고 합시다. 아예 다르게 써볼게요. 얘는 뭐 1 플러스 0x 얘는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2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모델과 요 모델 두 개의 복잡도를 비교를 했을 때 얘의 복잡도가 더 크다고 정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모델 파라미터 세타에 놈을 여기에다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델 파라미터가 얘가 되니까 얘의 놈이니까 얘가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모델 파라미터가 얘가 되니까 얘의 놈은 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파라미터 그 각각의 인풋 앞에 붙어 있는 웨이트가 더 커지니까 모델 파라미터 세타의 놈도 더 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요것보다 더 복잡한 모델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페널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텀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 sum of square error만 미니마이즈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얘도 이제 같이 얘네 둘을 합친 거를 동시에 미니마이즈를 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sum of square error를 미니마이즈 하다 보면은 당연히 모델이 점점 더 복잡해질 거예요. 파라미터들이 더 큰 값을 가질 거고 뭐 차수도 더 커지게 되겠죠. 근데 그게 무한정 커질 수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요 텀이 추가가 됐기 때문이죠. 요 텀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의 파라미터를 무한정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이 sum of square error랑 여기 뒤에 있는 모델 페널티 텀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해가면서 두 개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여기 알파라는 어떤 새로운 파라미터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이 알파는 뭐냐면은 여기 이 앞에 있는 sum of square error랑 여기 뒤에 있는 이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페널티 요거 두 개 사이에 비중을 조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렇게 됐을 때랑 여기에 만약에 100 알파에 200이란 값을 넣어서 요렇게 한번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만큼 차이가 날 때 여기도 동일하게 1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쵸? 그러니까 두 개가 동일한 비율로 들어간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알파 값을 되게 큰 값을 넣으면은 결국 우리가 뒤에 있는 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1만큼 변할 때 여기가 1만큼 변할 때 여기는 100만큼 변해야 동일한 값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알파라는 가중치를 통해서 이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다? 우리가 모델의 페널티를 더 중요하게
다루겠다. 더 가중치 있게, 더 비중 있게 다루겠다. 그래서 알파를 가지고 이제 알파가 작아지면은 앞에서 했던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이 되겠죠. 심지어 알파가 0이 되면은 그냥 앞에서 했던 리니어 리그레션이 될 거고, 이제 알파를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모델에 대한 페널티를 점점 더 크게 해서 이제 같은 데이터로 학습을 하더라도 모델이 조금 덜 복잡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한 코스트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노멀 이퀴에이션, 클로즈드 폼으로도 구할 수 있죠. 여기가 새로 추가가 됩니다. 여기가 새로 추가가 돼서 이제 알파에 따라서 여기 클로즈드 폼 구할 때 여기 이 인버스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만 달라지면 되고요.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도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요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요 sum of square 에러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가 요거고, 아마 여기 뒤에 요게 추가가 되는 식으로 해서 여기서 정의한 이 코스트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요렇게 나오니까 이제 요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하면 우리가 리치 리그레션에 대한 솔루션도 얻을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리치 리그레션에 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차로 가정을 한 거죠. 1차로 가정을 해서 이제 페널티를 아예 안 넣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만 우리가 페널티를 점점 더 이제 비중 있게 다루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모델이 점점 더, 모델의 파라미터가 점점 더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요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몇 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몇 차를 가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몇 차를 가정했든 간에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마찬가지로 모델의 페널티를 점점 더 세게 부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자유롭게 모델 피팅을 한 거죠. 그냥 페널티 없이.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막 그 샘플들을 따라서 되게 좀 복잡하게, 좀 이상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렇게 초록색으로 가면 이제 모델이 좀 한결 스무스해지죠. 왜냐하면 파라미터들이 조금 억제가 되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빨간색까지 되면은 이제 모델이 한결 많이 더 억제가 되어서 이제 조금 더 단순한 모델의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리치 리그레션이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오버피팅이라는 문제가 있고,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레귤러리제이션이라는 어떤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 리치 리그레션을 봤죠. 이제 모델의 코스트에다가, 학습을 하는 코스트 안에다가 모델의 페널티를 넣고 그거를 가지고 학습을 돌렸을 때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쏘라는 방법을 하나를 더 볼 거예요. 라쏘 같은 경우에는 리치 리그레션이랑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좀 다른 경향 내지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일단 라쏘라고 하면은 뭐 이런 말을 줄였다고 하는데, 일단 그 의미를 먼저 보겠습니다. 의미보다 일단 어떻게 페널티가 반영이 되어 있는지 보세요. 아까랑 비슷하죠. 여기 뒤에 똑같이 모델에 대한 페널티가 들어갔어요. 아까 같은 경우 리치 리그레션에서는 세타의 놈에다가 이제 그 가중치 알파를 줘가지고 이렇게 넣었었는데, 라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각각의 파라미터의 절대값의 합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비슷한 역할을 하겠죠. 파라미터가 커지지 않게 억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원래 리치에서는 그 파라미터 세타의 놈으로 들어갔다면은 라쏘에서는 절대값으로 들어간 거, 그거 하나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그 서로의 비중을 조정하기 위한 알파가 들어가 있는 것도 동일하고요. 다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로즈드 폼으로 구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할 수 있겠네요. 클로즈드 폼으로는 이제 나오지 않아요. 클로즈드 폼으로는 이제 구할 수 없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아니면 또 다른 뭐 이터러티브 방법을 써서 구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미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는. 다만 어쨌든 모델에 페널티를 넣는 것도 이제 알겠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넣었지만 라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중요하지 않은 피처에 대해서는 파라미터가 0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뭐 이 모델이 몇 차를 따를지를 잘 모른다고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1차도 넣고 2차도 넣고 3차도 넣고 4차도 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데이터, 주어진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돌렸어요. 라쏘를 돌렸더니 이 세타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뭐 1, 0, 0, 5, 0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들어가는 각각의 값들이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나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0으로 나오는 애들이 생겨요. 0으로 나왔다는 건 뭐예요? 여기가 0이죠. 여기도 0이죠. 여기 5고 여기도 0이죠. 요런 애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1차, 2차, 4차 이런 애들에 대한 웨이트가 0으로 나왔어요. 0으로 나오면은 이제 뭐가 나오든 간에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쏘의 결과로 나온 이 세타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이렇게 1차, 2차, 4차 얘네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델은 이 바이어스 텀과 3차로만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 모델이 몇 차를 따를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수를 다 넣어보고 라쏘를 돌렸더니 0이 나온 애들이 있었어요. 0이 나온 애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어떤 차수가 여기에 기여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차수 아니면 어떤 피처들은 여기에 기여를 하지 않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리치 리그레션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좀 작은 값이 나오면 나왔지 0으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라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라미터가 0으로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피처들을 걸러낼 수 있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피처 셀렉션이 있어요. 피처 셀렉션이라고 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리그레션 모델에 여러 가지 인풋이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그런 거 했었죠. 뭐 여러분들의 뭐 평균 연봉이 졸업을 하고 나서의 평균 연봉이 뭐 예를 들면은 뭐 1학기의 학점, 2학기의 학점, 뭐 3학기의 학점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의 인풋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인풋들 중에서 어떤 인풋이 역할을 했는지 어떤 인풋을 역할을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뭐 비만도를 우리가 뭐 예측 값으로 했을 때 뭐 그 사람의 뭐 허리 둘레, 뭐 식생활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력으로 고려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뭐가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거를 판단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처들을 걸러낼 수 있어요. 골라낼 수 있어요. 역할을 하는 애들, 중요한 애들, 여기 출력값을 결정을 하는데 기여를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뽑아내는 거,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피처 셀렉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쏘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리그레션 방법에 대한 레귤러리제이션으로도 역할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피처 셀렉션을 하는데도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아까랑 조금 다른 양상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요 그림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는 리치였지만 이번에는 라쏘를 적용을 한 거예요. 라쏘를 적용을 해서 알파를 조금 올렸더니 아까는 요렇게 나왔거든요. 요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요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평평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아마 높은 차수의 입력이 탈락이 된 것 같죠.
그러니까 라쏘의 페널티에 대한 가중치를 조금 높였더니 이제 모델이 점점 단순해지다가 탈락이 돼 버렸어요. 그 피처는 이제 이 정도의 비중으로 이제 모델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을 하면은 그렇게 하이 오더, 높은 차수에 대한 거는 버려야 되는 순간이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같은 아까 리지 리그레션이랑은 조금 다른 양상의 결과가 얻어졌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 마지막 파트를 마쳤고요. 이제 지난 시간부터 해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도 봤고, 이제 선형대수를 기반으로 했던 클로즈드 폼 노멀 이퀘이션도 봤고, 기본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봤었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폴리노미얼에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오버피팅, 언더피팅이 무엇이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레귤러리제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지랑 라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선형 회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